네, 목요일이면 함께하는 태용이의 까톡입니다. 잠시 헷갈릴 뻔했는데요. 자, 어제 전국 버스 노조가 11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14일 자정을 넘기기 전에 유보가 됐고요. 다른 지역도 좀 타결이 됐거나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태용이의 까톡에서 버스 노조 파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단 파업이 잠정 중단이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네네.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혹시? 일단 24일까지 열흘 정도를 이제 유보를 한 거죠, 파업을. 네. 일부 이제 지역별로 버스는 원래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협상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한노총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파업을 예고를 했었고 네. 상당 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는 아직 완전 타결은 아니고 열흘 정도 더 협상을 하겠다. 충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면서 이제 열흘 정도 더 해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노사 협상에서 이제 청주시의 부담이 커졌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시민들의 발을 좀 묶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은 이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황들은 어떤 모습을 좀 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다른 지역도 그 15일이 이제 파업을 하기로 한 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까지 협상을 해서 대부분 타결이 됐습니다. 네. 거의 청주만 유일하게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뭐 서울 이런 데 다 타결이 됐는데 보니까 주로 내용이 임금 인상을 한 3.6% 전후로 네. 하고 공통적인 요구가 정년 연장이더라고요. 보통 60세나 61세인데 이 정년을 2년 정도 늘리는 이런 데 타결을 했고 각종 복지기금 이런 것들을 사측에서 적립해 준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도 운전기사가 내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이것도 부담금이 이제 좀 컸겠군요. 회사 측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해서 임금 보전형이 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결이 잘 이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궁금해지는 점이 이 지역별로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협상안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정년이 63살로 올라갔고요. 또 뭐 대부분 의견들이 좀 비슷한데 후생복지금 또 임금 협상을 두고서 퍼센테이지가 지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을 좀 통일을 시켜야 좀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통일은 사실상 지역별로 네. 그 버스 회사 규모라든지 지역민이라든지 어떤 요금 체계, 환승 체계, 또 도농 복합 지역 옛날에 왜 구간 요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서울 같으면 서울과 경기가 이제 광역 버스가 그 중간에 이제 이 지자체를 여러 개를 걸쳐서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임금 수준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격차 부분을 뭐 조정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겠죠. 근데 통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더 그래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한 것이 조금 높아지면 거기에 다들 비슷하게 맞추려고 또 노조가 또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중간 지점을 참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영제가 이제 2002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임금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죠. 그리고 52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미 48시간 정도가 된 지도 오래됐고요. 2교대 이상 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고 청주도 물론 2교대 한 지는 94년부터 2교대를 했으니까 2교대는 정착이 돼 있지만요. 그래서 임금 격차 이런 게 큰 대도시, 광역도시,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광역시들 그리고 지금 민영과 준공영을 약간 섞어서 하는 지금 청주도 약간 손실보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준공영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섞여 있는 그 격차가 현실적으로 발생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좀 나눠봐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준공영제이긴 한데요. 이전에 지금 기자님께서 지금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청주시 4개 회사 동참을 했는데 동참을 하지 않은 노조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좀 뭘까요? 청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한 6개 정도 되죠. 네. 그중에 4개가 이제 파업에 동참을 했고 청주에서 버스 단일 회사에서 버스 대수가 가장 많은 우진교통 안 했고 동양교통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한국노총 소속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의 자주관리 기업으로 우진교통이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동양교통은 나름대로 사정에 따라서 동참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의견이 그러면은 뭐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번 파업은 주로 이제 한국노총 산하의 그 사업장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회사 중심으로, 그 노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평소에 여기 우진교통하고요, 다른 회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방식, 예. 또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버스 노조마다도 분위기들이 조금씩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현실로 흥미롭군요. 보면요, 이 준공영제를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청주 같은 이 도농 복합 지역이 손실 구간이 많잖아요. 하루에 손님 몇 분 타지 않는데 안 다닐 수는 없고. 네. 근데 손실 구간을 맡은 회사들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리고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노선들이, 알짜배기 노선들이 있죠. 네. 그런 데를 가진 회사들은 오히려 준공영제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현재 어떤 민영화 방식에 있어서는 회사마다 노선을 가진 그 내용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말 버스 노조 파업이 정말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뭐 있겠다만 주요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노조에서 주장한 것은 임금을 한 6%, 현재 청주 시내 버스 월급이요, 뭐 회사마다 좀 다른데 한 3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서울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6% 정도 네. 인상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별로 본인들도 크게 기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 여력이 안 된다는 거를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4일 날 밤에 열렸던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그 조정 회의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서로 치열하게 격노를 벌인 게 아니고 다소 좀 느슨하게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이 뻔히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어렵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사정을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뭐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수순의 그런 협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신 교수님. 네네. 그렇게 말씀 주시는 준공영제 네네. 도대체 뭔지 좀 예, 짚어주세요. 우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를,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지하철이 있는 곳은 지하철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영제, 완전한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가 있죠. 민영제는 그야말로 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민영제로 했을 때는 황금 알짜 노선은 선호를 하고 어떤 그 적자 노선은 기피를 하는, 그래서 서로 회사 간에 이상한 경쟁, 안 좋은 쪽은 안 하려고 하는 이상한 경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공영제는 대표적으로 뉴욕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완전 공영제에 폐해가 있습니다. 뉴욕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쥐가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환승 할인 이런 거 거의 없죠. 자동 환송 이런 거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도쿄 이런 데 보시면 민간 회사와 어떤 공공의 철도가 놓은 거에 따라서 티켓 발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느 한 카드로 다 되지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준공영제를 채택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가고는 있는 곳들이 이제 서울 아주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나 준공영제를 하면서 단점들이 있어요. 어떤 노선의 안정성이나 그로 인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의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그로 인해서 사고율이 저하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대규모의 재정 적자,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손해나는 부분을 보전을 해주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준공영제 2002년부터 하면서 15년 동안에 3조 7천억이나 보전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매년 약 2,500억 이상 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준공영제를 우리 청주에도 도입한다고 보면 지금도 안 그래도 적자 노선 손실 보전하고 구간요금 환승 할인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을 1년에 200몇 억을 해주고 있거든요. 약 300억 가까이를 해주다 보니까 아마 청주도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그 부분 어떤 적자에 대한 재정 지출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이제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이 2015년부터 계속 제기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노선은 사직로, 상당로 중심으로 해서는 버스가 과도하게 많이 다니고 정작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쪽에는 버스가 덜 다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창에서 청주 시내 오는데요. 오창에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이요? 왜냐면 이렇게 다 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그 종업원 이런 분들이 자가용이 없으면 회사를 다닐 수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로 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버스 노선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강요를 못 하잖아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는 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권은 시가 갖되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 이런 거는 버스 회사에게 시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이게 준공영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준공영제 말로 들었을 때는 시민들의 혈세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또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수렴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그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한범덕 시장님이 계속 공약을 하셨고 2016년 7월에 그 준공영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준공영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점검 사항들, 정책 사항들을 점검하기도 했어요.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면서 댓글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견들이 많이 갈려요, 정말. 수익자 부담으로 그냥 타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하고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극단적인 의견. 그렇게 되면 이제 서민분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니까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런 극단적인 의견부터 완전한 공영제로 하자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좀 더 강하게 활성화해서 특히 이제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그 거쳐가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있거든요. 네. 표준 운송 요금. 얼마를 요금으로 책정할 거냐. 특히 환승 구간 이런 거랑 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 부분,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 그다음에 노후 시설 개선, 버스 뭐 장비, 정비 뭐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이제 운송 요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돈을 빼먹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 주실 게 있으시죠? 그때 당시에 2016년에 될 뻔했는데 못 된 게 그 표준 운송 단가 이걸 한 대당 한 하루에 60만 원으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네. 시에서 이제 그런 이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63만 원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당 3만 원의 차이. 그러니까 하루에 이 버스 한 대가 운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 예. 그게 이제 이윤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60만 원으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버스 업계에서는 63만 원으로 해달라. 그래서 3만 원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좌절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손님은 점점 준다고 합니다. 1년에 한 3%씩 준다고 해요. 특히 학생도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타개할 방법이 없으니 버스 업계에서는 노사가 공이 이렇게 하면은 공멸할 수가 있으니까 준공영제로 좀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준공영제를 시행한 시도에서는 그 승객이 늘고 있어요. 상당 부분. 그리고 아까 그러면 지금 잘된 곳 지역이 어디? 뭐 대표적으로 잘하는 곳이 이제 서울이죠. 서울 빼고서 뭐 지역에서도 그럼 잘된 곳이 좀 있나요? 광역시들 서울 경기는 이제 일반 시내버스는 다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들 뭐 부산 마찬가지고 울산 아직 도입 안 했지만 나머지 광역시들 뭐 대체적으로 그냥 준공영제를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표준 운송 단가를 산정해서 특별히 사고율이 높지 않으면 즉 보험금으로 손실 보전하는 게 크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약 1, 2% 정도의 마진을 정해서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 좋은 구조죠. 열심히 하나, 덜 열심히 하나, 기본적인 그 수익은 보장되는 이런 이제 단점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정성, 승객이 느는 장점 이런 것들, 버스 이용 승객이 느는 장점, 그 다음에 운행 전체적인 어떤 구간의 이런 구간 설정이나 이런 거의 안정성,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책임성,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소비자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 이런 효과는 누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뭐 예전에는 버스 회사 쪽에서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것은 안 된다 거부를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준공영제라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준공영제를 또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데에서는 어떤 이유들이 좀 있어요? 뭐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버스 요금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고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줄 여력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계속 좀 도와달라. 적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버스 회사가 적자를 봐서 노선을 축소하거나 뭐 1시간에 2대 다니던 게 한 대로 줄거나 이러면은 당장 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회사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거는 맞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뭐 어쨌든 회사 측도 또 시에서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어떤 접점, 표준 운송 단가에 대한 접점만 잘 찾고 어떤 그 시내버스의 그 서비스 개선 의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납득한다면 하루빨리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좀 지지부진하면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첨언드리면 이제 정부 정책과 첨예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최저 근로 시간이 68시간이었는데 예. 지금 급격하게 이제 52시간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이 기본급 플러스 수당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기본급은 이제 최저임금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수당으로 많이 가고 또 어떤 오버타임 근무에 대해서는 또 수당으로 되고 물론 독일이나 선진국들은 이제 오버타임으로 일을 아예 못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68시간이 52시간으로 줄게 되면서 그런데 또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을 그만큼 더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운전자 개인 입장에서는 수당만큼 돈이 줄었고 약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줄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은 만큼 어떤 오버해서 일할 수 없는 부분을 사람을 또 충원해야 되니까 비용이 급증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준공영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지금은 좀 더 요구하게 됐고 아까 3만 원 차이로 이게 결렬됐다고 그랬는데 예. 3만 원이 얼마나 크냐면요. 청주 시내 전체 버스 대수가 현재 437대입니다. 예. 그럼 437대로 예를 들어 3만 원씩 곱해보시면 전체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10,000원, 2만 원 차이에서도 임금 협상, 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이 시민들의 버스비가 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뭐 많게는 뭐 200원에서 300원 뭐 이렇게 오르는 거지만 이 부담이 어쨌거나 서민들은 될 수밖에 없는데 버스비 올리는 조건으로 노조를 합의를 하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조삼모사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을 잠시 무마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의 부담밖에 안 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게 이제 참 말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버스 요금을 훨씬 더 많이 올려도 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한 200원 정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충북도 그 정도 올린다고 본다면 지금 1,300원이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데요. 예. 그렇다고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뭐 외국에 비해서 엄청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예.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운영, 그다음에 가야 될 노선이 잘 배치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운송수익금 예산 지원금 예.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될 겁니다. 임금 인상에 따라서 또 사람을 더 많이 뽑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수익자 부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이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면 특히 요금이 한 4년 정도 또 대부분의 시도에서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임금 인상을 불가피하긴 한데 댓글 같은 걸 보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앞에 수단으로 주장을 해놓고 예. 결국은 임금을 보전하거나 높인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비판의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실질적인 소비자죠. 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의 어떤 그런 심정적인 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등에 대한 어떤 심리적 반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택시, 버스 뭐 이런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야기되고 거론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서비스, 이 질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이번 청주에서도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버스 뒷바퀴가 터지는 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등 버스의 안전성을 두고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런 임금에 있어서는 보전해달라 하는 것
부정적이게 볼 수밖에 없는 시선 아닐까요? 그래서 시민들을 볼모로 한다라고 예. 하는 얘기에 설득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준공영제 도입에 갈등이 있고 할 때 시내버스 회사들이 뭐 이렇게 파행 운행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마 시작을 했다가 못 하고 뭐 그래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공분을 샀고 지금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하루에 몇 건씩 불만 사항이 올라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안 와요 버스가 제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이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학생들 정말 버스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전면적인 개혁 이런 게 분명히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이제 공공의 영역인 시내버스에 대한에서 그 운전자들이나 회사가 적정한 이익과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서비스에서 최고 핵심은 어떤 운수니까요.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이겠죠. 승객의 안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대규모 인력 충원을 하려다가 보니까 생각해 보시면 일반 승용차는 금방 면허 따서 이렇게 초보 운전이라고 써서 다니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시내버스만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관광버스 다 마찬가지거든요. 운행 시간 제한에 따라서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그동안 버스들은 2년 경력을 기본으로 요하고 2년 경력을 쌓았을 때 마을버스 등등을 하면서 2년 정도 경력을 쌓았을 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운전자로 투입이 될 수 있었거든요. 뽑을 때 그렇게 뽑았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2년 경력이 안 된 사람들을 막 갖다 채용하는 거죠. 시내버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신호 지켜서 쓰랴, 문 열어주랴, 문 닫으랴, 요금 났는지 보랴 할 일이 많죠 생각보다. 네. 엊그제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쾅 박았는데 보니까 이분은 금방 해서 투입된 분이었다라는 게 엊그제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서비스의 핵심이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인데 갑자기 인력 충원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인력 충원도 문제고 저희 같이 뭐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도 이 지원을 해야 되는 막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는 근데 이럴 여력이 지금 있기는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청주시에 물어봤습니다. 예.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현재 1년에 300억 원 정도로 시내버스에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환승하는 손실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존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버스를 이제 좀 늘려야 된답니다. 버스 늘리고 또 사람 운전기사 더 채용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걸 따지고 보고 거기에 이제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까지 따지다 보면 지금 연간 300억 원에서 조금 더 늘 것 같다라고 예. 이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400억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맨 처음에 이 40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투입될 텐데. 것이다. 그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뭐 생각해 놓으신 거 없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도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원가가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되고 물론 그런 협의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타 단체에서도 그걸 관리할 공무원이 한 2명밖에 안 된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많은 버스 회사들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가 역부족이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큰 틀에서 이제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예.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서 이제 표준 요금 그 단가 산정에 대한 어떤 기준 틀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운행 노선에 대한 어떤 합리화, 그다음에 추가 환승 이런 구간들을 구간 요금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가장 크게 요즘 대두됐던 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2개, 3개 버스 회사를 갖고 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 임원에다가 이사 이런 분들에다가 자기 친인척을 갖다 앉힙니다. 그리고 출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빼먹는 거죠. 국가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빼먹는 이런 이제 아주 그 악덕 사례들이 일부 발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때 준공영제의 실효성이 확보되겠고요. 예. 하나 이제 그런 데서 어떤 노선 합리화 이런 거에서 틈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에서 미원 어떤 산골 이런 쪽에 보면 하루에 손님 몇 분 안 타지만 버스는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 그럼요. 그럼 요즘 이제 행복택시 같은 거 운행하잖아요. 500원 내고 타기도 하고 하는 것들. 그러면 버스에 준공영제가 됐을 때 아까 63만 원을 보전해 준다 치면 빈 차로 다녀도 63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지극히 그런 오지라든지 승객이 적은 적자 노선 이런 데는 행복택시나 이런 류랑 같이 한번 맞춰서 어떤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휘되어지고 있는 버스들은 노선들이 좀 줄고 있는 형식이고요. 또 공기질 안 좋다고 하는데 버스가 없으니 당연히 자동차를 타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마련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현재로서는 가장 큰 대안은 준공영제입니다. 왜냐하면 논의도 한 4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거기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검토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청주시 의회가 그런 이제 타 자치단체 가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같이 논의한다는 전제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가장 이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선별로 뭐 적자 노선은 뭐 준공영제를 하고 뭐 흑자 노선은 또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뭐 노선별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준공영제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좀 없을 것 같고 버스에서 10일 후에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얘기가 안 나오면 버스 파업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브라질이나 런던에 아주 예. 성공 사례들도 있거든요. 준공영제를 하면서도 민간 기업이 이익도 내고 예. 특히나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예 시민 세금 지원도 없이 이익을 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사례들을 잘 연구를 하고 지금 이제 충남도 도입하려고 여러 이제 용역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 예. 각 우리 지자체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또 관리 감독의 어떤 실패 사례 이런 걸 잘 연구해서 해보면 우리 청주도 충분히 시민들 세금을 줄이면서 준공영제를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정말 조금은 뭐 안심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요. 일단락이 된 사태기는 하지만 아직 몇몇 군데 지역에서 유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청주시의회 그다음에 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큰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나서 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순서를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손실보전금하고 환승 손실보전에 대해서 한 90억 정도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의회에서는 아직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스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총의를 모아서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이 소비자들 그다음에 운수회사들 양측의 이해관계를 잘 맞춰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 큰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버스 노선을 보면은 참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도심 지역, 시내 지역에 위주로 지금 편성이 좀 되어 있는데 저는 교수님께 좀 여쭤본다면 어디 쪽으로 정말 뭐 오창이든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지역 노선을 좀 추가를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디 지역이 좀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좀 보세요? 저는 이제 평소에 시내버스하고 택시만 타고 다니거든요. 보면 진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당공원을 기점으로 충북 도청 앞을 기점으로 거기가 도로가 넓지 않잖아요. 예. 지금. 근데 대부분의 버스가 거기를 지나가죠. 우리가 거의 다 그렇게 노선이 돼 있죠. 예. 예를 들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서원대학에서 어디를 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중심 지역 지나가는 거는 기본으로 하되 아마 외곽 쪽에 또 외곽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떤 예.
대단지에 10,000가구, 20,000가구 대단지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데 좀 오지 외곽 지역을 집중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노선도 그렇지만 예. 버스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많이 바꿀까요? 바쁜 건 있는데 예. 그 저상 버스로 해서 그 대부분 어린이, 노약자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쾌적한 그런 버스로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청주시가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 쪽에서도 나왔는데 뭐 시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버스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에 발휘되어주고 있는 버스, 또 기사님 덕에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파업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절충안, 또 합의점 찾아서 시민과 기사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버스 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태용이의 까톡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